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17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자정부터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정직 또 정지됐습니다. 저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명했을 때는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을 거쳐서 복귀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해서 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꼭두 새벽에 어제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를 했죠. 그리고 저녁에 사인을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자정부터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 정지가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됐는데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번 징계를 받은 적이 있죠. 그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항명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1개월 정직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13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하고 정강스카처럼 해치웠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지금 칼날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지고 특히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권력 이너서클 내부에서 뭔가 낌새를 눈치채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이 코로나, 이 국민들이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속에서도 꼭 윤석열을 쳐내야 하는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어제 새벽 4시에 징계위 정직 2개월을 결정을 했고 오후 5시에 추미애가 청와 들어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또 추미애는 사의 표명을 했다. 뭐 이렇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가를 했다. 문재인이 재가를 했다. 그 발표도 같이 했습니다. 중앙일보 턱 보시면은 문 대통령 새벽 윤석열 징계 저녁에 사인했다. 정강스카처럼 해치워버린 거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어디서 무슨 오더가 내려왔길래 새벽 4시에 징계위원회가 서둘러 징계를 하고 또 그날 어제 저녁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모처가 청와대일지도 모르는 거죠.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추미애 징계 보고하며 사의 표명했다. 대통령은 추진력으로 개혁이 완수됐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전직 검찰총장 9명이 법치가 위협받고 있다.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불법 조치 바로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전속결을 했지만 윤석열은 불법 조치다. 그렇게 단언을 하고 바로잡겠다. 이것은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경고입니다. 불법 조치 바로잡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맷집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중권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역대 최악 또 차악 법무부 장관 2사람을 결국 윤석열이 내쫓았다. 이때 최악은 아마 조국을 이야기할 거고 차악은 추미애를 이야기하겠죠. 실제로 이 2사람 법무부 장관이 무차별 공격을 그렇게 버텨내고 결국 2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는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막 공격을 했죠. 그런데 겨우 나온 것이 정직 2개월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윤석열의 뚝심이 작용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전에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 명령을 한 것을 뒤집어서 출근을 하고 이런 뚝심이 있기 때문인데, 조선일보 일면 톱을 보시면은 그 난리치고 지어짜낸 정직 2개월, 그 난리를 치고 정말 식상할 정도였습니다. 인사권 4번 인사권을 발동을 했고 3번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고 그리고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며칠 동안이 아니죠. 최근 며칠 동안은 거의 신문의 일면 톱이었고 그 전에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정직 2개월만 받아냈다. 받아낸 것이 아마 이것도 각본대로 했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초유의 징계, 문 대통령 당일 결재를 했고 추미애 심각한 비위 살떨린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죠. 심각한 비위 살떨린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밀어붙였는데 2개월을 났기 때문에 불법 논란을 자초했다. 징계인은 모두 잠든 새벽 4시에 발표했다.
윤석열 측은 잘못 바로잡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 동안 추미애를 앞세워서 문재인 정권원입니다. 추를 앞세워서 정권 수사 검사에 대한 4번에 걸친 학살 인사, 검찰총장에 대한 3번의 지휘권 발동,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감행을 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거겠죠.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의 기능을 이루면은 월성원전 1호기 수사, 그 전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권력을 향한 수사도 윤석열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밀어붙이는 것이다. 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경향신문을 보시면 추윤 갈등 일단 매도 이렇게 나옵니다. 톡기사 제목입니다. 자, 보시죠. 문 대통령, 윤 총장 정직 2개월 제가 추 장관 사이 이렇게 정직을 하고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추윤 갈등이 일단 매듭됐다. 추윤 갈등 일단 매듭. 추윤 갈등 일단 매듭은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치 전선이 형성이 됐죠. 자, 추윤 갈등은 매듭됐지만 문재인 대 윤석열의 갈등, 충돌. 자, 이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임명권자와 임명된 자가 법적으로 충돌을 하는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서로 맞서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 이런 거 보시면 문 대통령, 윤 총장 징계, 윤 소송으로 불복. 나 임기 있는 2년제 임기 채우라고 임명을 하고 임명식장에서 뭐 살해는 권력도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나가라고 하니 이것은 불법이다. 불복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배수진을 치는 것이죠. 어제 오전 8시에 윤석열 총장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죠. 임기재 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것은 다 임명권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 문 대통령 법정 싸움, 또 집행정지 나올까? 중앙일보 3면 기사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 문재인, 윤석열 대 추미애는 일단락됐습니다. 임명권자와 임명이 된 자의 싸움. 윤석열 직무 배제 때는 법무부에 이겼죠. 법무부에 그때 추미애 장관이 그 직무 배제를 했을 때는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겼습니다. 당시 조미영 판사가 총장의 독립성을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윤석열 쪽에서는 정직도 식물총장으로 전락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총장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윤석열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일각에서는 비교적 단기 징계라서 변수가 된다. 이것도 꼼수라는 그 이야기가 많죠. 정직 2개월 정도 하면은 그것은 어떤 뭐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그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또 인용을 안 할 수도 있는 행정법원에서 그러기 위해서 2개월을 했다는 그런 꼼수라는 그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본안 심리, 그러니까 본안 두 가지 심리를 그 소송을 거는 것이죠. 오늘 중으로 그 윤석열 총장이 할 텐데, 하나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 징계가 잘못됐다. 그것을 바로잡아달라는 원안 소송이 있고, 그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우선 당장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의 성격, 뭐 민사상 용어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일단은 집행정지 소송인데, 이 소송이 먼저 판결이 나올 텐데 아마 일주일 후쯤, 다음 주 23일이나 24일쯤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미애가 그 명령한 직무정지 그때는 행정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후 5시 넘어서 출근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자,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결과, 다음 주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와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승인까지, 제거까지 한 일이죠. 그런데 행정법원에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줘서 다시 출근을 하면은, 자, 어떨까요? 당당하게 출근길에 나서면은 대통령 문재인의 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장면이 임기 후반기로 들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둑이 터지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과연 그런 판단을 할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전에는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었죠. 그래서 다음 주 직무복귀 가능할까? 조선일보 사면기사입니다. 이번에 또 직무에 복귀를 할까? 그때처럼 직무복귀 결정이 내려지면 오후 5시가 넘어서라도 출근을 하고 대검청사 앞에서 간부들이 맞이를 하고 그때 조남관 대검차장이 맞이를 했죠. 추미애 사단으로 통했던. 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직 2개월의 두 가지 노림수. 1. 윤석열 총장 식물로 만들어 놓고 재판은 지면 안 된다는 꼼수. 가처분에 지면 안 된다는 꼼수. 그리고 울산 선거, 월성 원전 등 공수처로 정권수사 봉쇄. 공수처로 다 이관을 해서 정권수사로 봉쇄한다는 이야기죠. 자, 법원의 집행정지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될까? 법 쪽에서는 일단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절차에 상당히 위법성이 있었죠. 윤석열 총장도 위법, 불법, 부당한 조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 절차 위법이 큰 영향을 줄 것 같아. 큰 영향을 주면은 윤석열이 다시 살아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세계일보도 두 사람의 대결을 크게 실었습니다. 윤징계, 추태진, 청와대 출구 전략에도 문윤 대결 비하 가능성. 이제 문율 대결. 추윤에서 문윤 대결로 비화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중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추윤 갈등 장기화로 국정이 부담돼서 임기 말 동력 회복에 속전속결로 해쳤는데 지지율 급상승하는 윤석열 견제에 얻어도 여기는 깔려있다. 그런데 향후 윤석열의 소송전을 벌이면서 반격이 거셀 것 같다. 이런 전망입니다. 자,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 뭘 얻었을까요? 어제 문재인 70분 면담을 했는데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다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요구설이 그 전에 있었죠. 저도 한 2차례 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을 만나서 국무총리를 시켜달라고 하라 대통령에게 그렇게 대놓고 요구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제 다시 나왔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일단 물러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공개를 하는 것이죠. 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마지막 미션을 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면은 뭐 국무총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추의 마지막 소임 다하길. 그래서 내년 초 공수처 출범 후 교체할 듯. 공수처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출범하면은 이 권력 수사를 다 가져가지만은 그 기간 중간에 비는 틈 사이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다음 주에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하면은 그것을 누르고 어떤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누르고 할 사람은 추미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추미애에게 마지막 소임 다하길. 그래서 추미애가 검찰 물갈이 한 번 더 할 수도, 특히 대전지검, 이 원전 수사하는 대전지검 그 핀셋 인사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당은 놀랍고 안타깝고 아프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야당은 토사구팽인지 물귀신인지 토사구팽 쪽에 가깝겠죠. 국무총리는 언감생심일 것입니다. 지금 친문 정권 핵심부 안에서는 추미애를 본인들 편으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자, 어제 징계위 그 새벽까지 개최됐는데 그 뒷얘기들 또 하나씩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한중 직무위원장,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을 했죠.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거 맡은 것을. 이럴 줄 몰랐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렇게 자율성도 없고 아마 모처에서 오더가 오고 뭐 그런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에 여기 앞장섰죠. 징계하는데. 그런데 좀 의미 있는 말을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자, 이 두 정한중, 심재철 이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번 징계가 규정에 의한 징계가 아니고 이미 각본에 짜여진 정치적 징계다. 각본에 따른 것이다.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오명기사 보시면은 정한중 징계위 후에 심재철
윤석열 대통령 되면 검찰 독재할 거다. 의견서에 이런 말을 담았습니다. 신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그 공식 문건에 담았습니다. 자, 검찰 독재할 것이다. 윤석열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치열했던 윤석열 징계의 공방에서 신재철이 윤석열 쪽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그래서 이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면서 뭐 대통령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정치적인 어떤 뭐 규정에 의한 징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정치 중립 문제도 어제 뭐 4가지 그 징계 사유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정치적인 징계다.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임기 말로 갈수록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맹목적 중성파들이 벌인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에게 잘 보이려고 국민들의 혈세를 펑펑 썼는데,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13.3평 임대주택에 가서 문재인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정도면 부부와 2인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키우겠다. 충분히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국민청원이 올라왔었죠. 그러면 두 사람은 퇴임 후에 부부 두 사람이 사니까 6평에 살아라. 그런 국민청원 올라왔었는데, 그때 간 그곳에서 쏘가 벌어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임대주택 방문 4억 5천만 원짜리 연출 논란.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전체 4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임대주택을 방문하는데, 문재인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단지 내 투룸 주택을 찾았을 때죠. 그때 이 문재인이 막 미소를 지으면서,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젊은 신혼부부 가운데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 뭐 너무 이렇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변창흠 LH 사장, 지금 국토부 장관 내정자죠.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겠습니까? 본인을 장관으로 내정까지 했으니. 변창흠 사장이 네, 이렇게 힘줘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그런데 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서 살펴보니, 임대주택 방문 행사 연출을 위해서 보수 비용이 4,290만 원 들었고, 행사 진행과 홍보를 위한 예산이 4억 1천만 원, 그래서 4억 5천만 원이 소요됐다. 이겁니다. 조선일보는 주민들을 취재했습니다. 물 새는 건 안 고쳐주고 대통령 온다니까 새벽 3시에 드릴질까지 했다. 그래서 공사 전 인테리어와 공사 후 돈 들여서 공사를 한 그 사진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대통령 온다니까는 한쪽에 이렇게 흠함한 이런 장면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펑펑 들여서 바꿔놨습니다. 이번에도 탁현민이 행사를 계획했다. 대통령 단일관 임대주택, 곰팡이, 누수에 부실 엘리베이터, 입주자 민원 잇따르고 빈집도 많은데, 문재인 방문 전날 밤까지 새벽 3시까지 공사 소음 막 드릴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그런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정말 이 윤석열 쫓아내기, 또 어디 가서 이런 국민 세금을 들인 환대를 받고 이런 데 집중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초일기에 들어가서 뿌리 음식 서두르고 라면 챙기고 3단계 전 마지막 외출 줄 섰다. 자,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생활입니다. 생필품을 좀 챙겨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도 포장 배달만 허용 검토, 영시업자들 반발 확산, 영시업자 대책도 좀 말을 하고, 이런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지, 지금 국민 세금으로 들여서 치장해 놓은 데 가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윤석열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